안녕하세요. 소리를 담는 책장의 소담입니다. 오늘은 동화로 있는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을 들려드릴 텐데요. 숙제를 하다 마술 세계에 빠져든 심술꾸러기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이 아름답고 바람이 잠잠한 오후, 창밭에는 태양이 어서 나오라며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바깥에 나가면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치는 똑딱 거리는 시계추 소리를 들으며 얌전하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치는 엄마와 숙제를 다 해놓고 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다. 아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펴긴 했지만 글자는 한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심해진 아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달콤하게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책상 위로 집어 올렸다. 갑작스런 아치의 행동으로 잠을 섞인 고양이는 두 눈을 크게 지켜뜨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아치와 펼쳐놓은 책을 번갈아 쳐다봤지만 아치가 뭐라고 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 참,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못 견디겠네. 내가 마술을 부릴 줄 알면 내 방을 놀이터로 만들고 깨알 같은 글씨만 잔뜩 있는 이 책도 그림책으로 만들어 버릴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엄마가 간식을 가지고 아치의 방에 들어왔다. 세상에, 한 문제도 안 풀었구나. 혹시 엄마와의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약속을 어긴다면 너 나쁜 아이야. 숙제를 다 끝나기 전까지 밖에 나가고 놀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아치의 빈둥거리는 모습을 본 엄마는 간식이 놓인 쟁반을 쾅 내려놓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그래, 난 나쁜 아이야. 난 나쁜 아이라고. 아치는 엄마의 등 뒤에다 잔뜩 찡그린 얼굴을 만들어 보이고는 주전자와 간식을 벽에다 힘껏 내던졌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다람쥐를 연필로 콕콕 찔러보기도 하고 고양이 코를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그것도 모자라 아치는 시계를 부수고 예쁜 벽지를 뜯고 자기가 공부하던 책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아치의 방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보였다. 정신없이 어지럽혀진 방 남 풍경에 아치는 썩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곧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순간 놀랍게도 소파가 좌우로 마구 흔들리더니 아치를 튕겨냈다. 으악! 소파는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며 벽에 기대어 있는 의자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의자야, 나랑 춤추자. 의자와 소파는 함께 신나게 춤을 추며 고함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저 심술꾸러기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자유야, 자유라고. 춤추는 의자와 소파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잠자코 있던 다른 의자들까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아치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썽꾸러기야, 내 팔에 뿌러득 끌어놓고는 나보고 어떻게 똑딱거리라는 거야? 그때 여기저기 거의 다 망가진 시계가 비틀거리며 아치에게 다가왔다. 겁에 질린 아치가 얼른 몸에 부야자 시계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번에는 바닥에 내팽겨져 있던 주전자와 쟁반이 벌떡 일어났다. 개구장이야, 내 주먹을 받아라. 화난 주전자가 씩씩대며 아치의 코를 향해 세차게 손을 뻗었다. 숟가락과 포크도 아치 쪽으로 날아오며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아치를 간식으로 먹어치우자. 아치를 간식으로 먹어치우자.
어느새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엄청나게 커져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치는 바짝 긴장한 채 한쪽 귀퉁이 서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잠시 후 벽지에 그려져 있던 목동들과 양떼도 걸어 나와서 아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 목장을 마구 찢어버리다니 우리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날이 저물어 목동들은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저녁 노을이 아치의 방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목동들과 양들이 벽지에 새어 물려나오며 저마다 외쳤다. 우리들을 집에 데려다줘. 우리들을 집에 데려다줘. 아치는 금방이라도 넘쳐나는 목동들과 양떼 밑에 깔려버릴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다 다가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으악. 아치는 놀란 나머지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수많은 목동들과 양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깜짝 놀란 아치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쿵쾅 방망이질을 해댔다. 아치는 그만 책 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이번에는 책에 그려진 그림 속의 성과 사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공주가 성 안에서 튀어나왔다. 살려줘. 이건 모두 내가 책을 찢었기 때문이야. 악독하고 무서운 마녀가 날 감옥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야. 아치가 공주를 구하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마룻바닥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쩍 하고 갈라지더니 공주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아치는 사라진 공주를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책을 들추어도 보고 구석구석 숨을 만한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공주는 없었다. 이제는 책 속에 있던 그림들조차 전부 이상한 숫자와 부호들로 변해 있었다. 화가 난 아치는 책을 뻥 하고 차버렸다. 바로 그 순간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는 아치를 책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숫자들과 부호들이 모두 뛰어나와 아치를 에워싸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아치도 숫자와 부호들을 따라 뛰고 춤추면서 뱅글뱅글 돌았다. 어지러움을 느낀 아치는 결국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아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느새 날은 저물고 환한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달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벽과 천장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아치의 눈앞에 펼쳐졌다. 아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원은 아름답게 핀 꽃들의 향기로 가득했고 정원 한쪽에서는 고양이 2마리가 다정하게 앉아 사랑의 노래를 속삭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정원으로 모여들었다. 동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었다. 이제 아치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드디어 그 무섭고 이상한 곳에서 벗어났구나. 아, 여긴 정말 좋은걸. 마음이 편안해진 아치는 커다란 나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아야, 내 상처를 누르지 마. 이 상처는 어제 네가 칼로 그어서 난 거야. 너무 아프다고. 나무가 고통스러운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아치는 나무의 말에 너무 미안해서 자기 얼굴을 나무 줄기에 대고는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넌 내 여자친구를 잡아갔어.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잠자리도 슬픈 눈으로 아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아내도 내가 겁주는 바람에 놀라 달아나 버렸단 말이야. 내 아내를 다시 찾아줘. 올빼미가 지팡이를 짚고서 아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올빼미의 모습은 매우 쓸쓸해 보였다. 모두들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정원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모두가 더욱 슬퍼졌다. 아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동물 친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침묵도 잠깐, 오래지 않아 주인은 또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청개구리들이 뛰어다니며 개굴개굴 울어댔고 다친 다람쥐가 울면서 하소연했다. 난 우리에 갇혀있는 게 너무 괴로워. 달릴 수도 뛰어다닐 수도 없어. 다람쥐 주위에 서있던 동물들은 모두 마음 아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동물들은 다시 즐겁게 춤추며 노래했다. 아치는 동물들이 서로를 위해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엄마가 몹시 보고 싶어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동물들은 아치의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말했다. 이 말썽꾸러기, 널 혼내주고 말 테야. 동물들이 아치를 향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소동 속에서 그만 다람쥐 한 마리가 다리를 헛디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아치가 얼른 뛰어가서 다람쥐를 팔로 감싸 안았다. 다람쥐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하지만 오히려 다람쥐가 놀라며 외쳤다. 이런, 내 이마에도 피가 나잖아? 아치는 다람쥐의 말을 듣고서야 자기도 다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모두들이 놀라 아치를 바라보다 소곤거렸다. 저것 봐! 말썽꾸러기 아치가 자기도 다쳤는데 다람쥐를 돌봐주려고 왔어! 엄마! 아치는 뒤늦게 알아차린 자신의 상처를 보고 중얼거렸다. 동물들도 마음이 아픈지 아치를 따라 엄마! 하고 외쳤다. 그때 올빼미가 나서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아치를 집에 데려다 주자. 그래, 좋아. 동물들 모두 올빼미의 의견에 찬성했다.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몰아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잠잠해졌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이 방긋 웃고 있었다. 아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치는 달려가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착한 우리 아치, 간식은 다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숙제부터 먼저 하고 먹을게요. 아치는 숙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치의 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깨끗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치가 보고 있던 책도 엄마가 갖다 주신 간식도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책상 한쪽 옆에 빨간 모자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치는 신기하고도 이상했던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아, 이 모든 게 마술이었나 봐. 동물 친구들이 이 모자를 선물로 준 거구나. 아치는 얼른 빨간 모자를 쓰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물 친구들이 아직 그곳에서 아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동화로 있는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